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답안을 내주셨는데 상당히 그래도 잘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맨 처음에 제가 특강했던 그 4회차 부분에서 중요했던 것들 체크를 하고 다음 회차에는 제가 그 현기록 5.0반에 있었던 5.0반에서 한기록했던 사회분해에 대해서 강평을 좀 요약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 중에 학원에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특강 자료나 5.0 자료를 다 이제 수령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가 모범 답안이라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만일 현기록 특강이랑 5.0 특강 전부 다 듣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셨다거나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시간이 없으시니까 전부 다 쓰진 못하시더라도 꼭 메모까지 하시고 모범 답안이랑 비교해 보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편까지 들으시면은 나름대로의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현기록들 많이 쓰시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동요하는 답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 배분이나 아니면은 논점 아닌 것들 이제 진짜 차분하게 잘 쓰셨으면은 실수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그런 실수들이 몇 가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차분하게만 생각을 하시고 동요하지 않으시고 시험장에 가면 더 떨립니다. 지금보다 더 떨리니까 미리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동요를 최대한 억누르시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가 파악이 안 된 답안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요하다 보니까 좀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맨 처음에 열어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요 맨 처음에 문제랑 여기 양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근데 19년도 2회차 모의시험을 풀었을 때 그 양식대로 안 쓰신 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일 먼저 보면은 이 페이지에 자격 모용 살문서 작성,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사기의 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중간에 나눠서 쓰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 밑에 이일남의 경우엔 중강도의 점, 명예훼손의 점 요거를 바꿔서 쓰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로는 더 헷갈리니까 꼭 문제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대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꼭 무슨 회차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험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토요지서, 변론요지서가 잘 확인이 안 된 듯한 답안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경어체 안 쓴 답안도 의외로 있었고 검토보고서에서 안 써도 되는데 변론요지서에서는 꼭 써야 되죠. 그리고 정상관계 등 작성 여부도 마찬가지고 변론요지서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논점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확대해서 사례형 같이 문제 제기를 조금씩 더 키워가시는 답안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연습이 잠깐 안 돼서 잠깐 이제 감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록형이죠. 기록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장에 제기된 그 제 내에서만 파악을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게 아니고 축소 사실이나 아니면 동일 사실이 있으면 그것만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사례형과는 약간 다르다. 이제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칭 등 파악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모범 답안 보면은 맨 오른쪽 위에 형사소송법 조문명 생략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걸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 조문명도 생략하시기 위해서는 꼭 그거를 위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생략하신 답안들이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형사소송법이 제일 생략했을 때 이제 자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형사소송법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법들도 임의로 생략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약칭은 처음에 꼭 제대로 써준다. 피의자 신문조서, 사경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문제에서 약칭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그것만 약칭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공소사실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을 보실 때 반드시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그 감으로만 대충 파악하지 마시고 처음 공소장을 볼 때 최대한 죄명이랑 공소제기일, 범행일 확인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행위 태양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공소장을 읽으셔야 되고 그냥 뛰어들어 가지고 그냥 밑줄만 그으시면은 이게 논점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렇게 읽으신 듯한 답안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생소한 죄명일수록 공소장 및 법정 기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19년 2차에 자격모형 사문서 작성이 조금 그나마 생소했었던 건데 자격모형 사문서가 뭐죠? 그러니까 이름은 자기 이름인데 자격을 딴 사람 자격을 쓴 거죠. 그래서 조문에 보면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약간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19년 2차의 논점은 뭐였죠? 이름은 자기 걸 썼더라도 자기가 마치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한 경우에는 타인의 명칭이나 타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임대차 체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격모의 사무소 작성에 해당된다. 이게 제 논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대비한다 이런 거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장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 공소장과 법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파악해서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18년 2차 우리가 봤을 때 삼각사기에서 친상도, 소유자 위탁사 다른 경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야간 검증을 침입 절도에서 공소장 공소장 11페이지 보면은 피해자, 종업원인 피해자, 우양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뭐 2명이라고 볼 여지도 있죠. 2명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를 임의로 하나로 딱 선택을 해가지고 자반을 작성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이 복잡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형기록 특강 때 6회 변시에서 무고의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문서를 위조를 했는데 공소시효 완성 안 된 것처럼 고소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갑동을 고소했나 이일남을 고소했나 그랬죠. 나부인은 증인이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된 것처럼 고소하여 무고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소 사실 안에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문서 위조가 되냐 안 되냐를 논점으로 쓰신 분들이 그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이 정확히 뭔지 공소 사실을 암기하듯이 처음 보면서 파악을 한다. 이 부분 체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죄명별로 공범인 공동피고인 그리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미리 파악해둬야 된다. 이거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소장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강도에서 이제 검찰 피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진정 성립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답들이 꽤 많았습니다.